자, 453페이지부터 이제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적분 다 수행할 수 있죠. 적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었습니다. 그거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적분 단원은 공부하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연락 풀기가 싫어. 연락 풀기가 싫지 않아? 그리고 계산하면 한 5문제에서 1문제씩 꼭 덧셈 뺄셈 그 통분해서 실수합니다. 그게 원래 적분 단원이 어려운 점이고,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계산이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 하셔야 되고,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할 필요가 없지. 나는 과정만 보여드리면 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다 해야 돼요. 적분을 얼마나 빠르게 연산을 하고 이거 할까 초이스하는 게 문제에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말로 가르쳐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453페이지를 볼게요. 구분구적법. 자, 이제 이과생들만의 특권이다. 우리 문과 형님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는 구분구적법을 볼 텐데, 원래 수학사 쪽으로는 지금 배우는 구분구적법, 여기서 정적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미분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이 부정적분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밝혀진 건데, 수학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으시면 적분이랑 미분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거예요. 어떤 적분을 미분의 역연산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적분이 발전을 했고,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 발전을 했는데, 마지막에 둘 딱 합친 정리가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딱 고교 수학 정도에서 표현하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 일단 구분구적법이라는 말부터 먼저 보면, 이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범위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한자는 안 쓸게. 사실 까먹었어. 범위를 구분하여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넓이를 한자로. 범위를 구분하여 넓이를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구분구적법이란 말은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이런 다각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지. 수학 1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갠 넓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수학자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연락 잘게 쪼개. 한심하다. 쪼개고 있으니. 자, 연락에 잘게 쪼개면 이 각각의 도형이 더 잘게 쪼갠다라고 하면 거의 뭐에 가까워질까? 거의 정사각형에 근사해지지 않겠니? 굉장히 잘게 쪼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뭐 벌집 과자 정도로 쪼갰지만 더 잘게 쪼개면 이 하나하나 도형은 거의 정사각형에 근접할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근사값이래. 극한값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또 좌표를 좋아하지 않니? 좌표 축에 제가 나타내 볼게. 좌표 축에 나타내 볼 텐데 이건 그냥 끄고 설명드릴게요. 칠판 다 써야겠다. 그리고 내가 외워달라라는 거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쉬운 함수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을 그리겠습니다. y는 x제곱. y는 x제곱이면 양수 방향 쪽만 그릴게. 자, fx라고 하자. 방금은 어떤 이상적인 모양을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1. 여긴 뭐 당연히 1이겠죠, 그럼. 맞아요? 그럼 x축과 y는 x제곱, x는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넓이, 이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잘개 쪼개서 직사각형 넓이 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제 책이 지금 여기 이렇게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한 장 한 장을 보면 손이 병신이니까 아니 영포티인데 왜 아직 손이 이렇게 되면 가로가 아주 작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를 짠짠짠짠짠짠짠 종이를 쫙 쌓으면 결국 이런 직사각형 나올 거 아닌가? 맞죠? 맞다고 해줘. 맞대. 아니, 똑똑한 형님들이 맞대는데 뭐. 그럼 일단 첫 번째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준축을 n등분 하셔야 됩니다. n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표현할 거야. 근데 기준축은 뭐냐? 우리가 뭐 미적분에서 기준축은 고교 수학 정도에서 다 x축입니다. x축이다라고 하면 잘 봐. 얘를 n 등분했어. 제가 n 등분하면 근데 나는 당신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널찍널찍하게 별로 널찍널찍하지가 않네. 이렇게 쪼갰어요. 그럼 이 한 눈금의 간격은 얼마지? n분의 1이겠지. 1을 n으로 나누면 n분의 1입니다. 다 당연하죠? 여기 잘 보셔야 돼. 나중에 정식줄 놓지 마시고. 쪼개서 내가 이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이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요 직사각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이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이런 직사각형.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그릴 때마다 이렇게 한심한 느낌이지. 아무튼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요 마지막 바로 앞에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게 직사각형이 몇 개 나오겠니, 그럼? n개 나오겠지. n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다. 여기 1이래. 내가 만약에 이렇게 3등분을 하면 직사각형을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니? 3등분하면 3개 그릴 수 있죠. 삐져나오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이 점의 x좌표는 n분의 1이겠지. 한 칸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n분의 2겠지. 이 점의 x좌표는 n분의 3이겠죠. 맞아? 그죠? 여기 있는 1은 n분의 n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바로 앞에는 n분의 n-1이겠지. 요 점 x좌표.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대. 그러면 이 노란색 n개 직사각형입니다. 노란색 n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이제 표현해 볼게.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죠. 가로는 계속 뭘로 일정하지? n분의 1로 일정하죠. 가로는 다 n분의 1로 일정합니다. 아까 제가 책으로 예시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부터 제가 세로의 길이를 써볼게요. 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x좌표가 n분의 1일 때 함수값이 그대로 세로의 길이지. 이렇게. 맞아? 두 번째 직사각형은 x좌표가 n분의 2일 때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입니다. 맞죠? 짠짠짠 n분의 1의 제곱,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마지막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게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제가 노란색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SA라고 할게요. SA를 이제 표현해 볼게. 직사각형 n개 더해야 돼. n개 더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동으로 표현해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가로 곱하기 세로. 마지막은 가로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거 규칙적인 수의 나열의 합이지.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벌써 주무시면 안 되는데 눈빛들이 몽롱해지는 것 같다. 에휴. 자, 1부터 n까지. 여기서 지금 변하는 애가 어디만 변하니? 여기만 변하지 않아요? 이게 1부터 어디까지 변해? n까지 변하지? 맞지? 표현해볼게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직사각형 n개 넓이의 합이지. n개 넓이 합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보여드릴게. 아니 근데 이게 저 넓이랑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얘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 직사각형 넓이 합의 극한으로 얘를 굉장히 잘게 쪼갰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뭘 걸어주면 될까? n을 어디로 보내면 되지? 무한대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유한계 도형의 넓이 합이죠. n개. n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인데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굉장히 잘게 쪼갰다는 얘기잖아. 그지? 굉장히 잘게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k가 1부터 n까지 변하면 n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n의 세제곱분의 1은 앞으로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k제곱만 남겠지. 맞아? 자, 시그마 k제곱 다 기억나? 수학 1에서도 필요하고 급수에서도 필요하고 2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지. 맞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아니야? 얘보다 이게 크게 나오겠어? 작게 나오겠어? 삐져 나오게 그리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SA를 구했는데 SA는 S보다 크게 나올 거야. 그지? 맞아?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럼 안쪽으로 내접하게 이번에는 사각형을 작성을 해볼게. 내접하게 사각형을 작성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설명한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삐져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접하는 사각형이 없고 두 번째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그리겠다고. 근데 이 사각형들을 왼쪽으로 한 칸 딱 옮기면 노란색이랑 똑같지 않겠어? 졸지 말고. 맞지? 원래는 삐져 나오게 그렸잖아. 원래는 삐져 나오게 그렸는데 안으로 내접하게 사각형을 그리면 처음은 안 그려져요. 하나, 둘, 셋,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빨간색을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이 노란색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고, 넓이가. 그럼 항의 개수만 몇 개로 줄어들까? n-1개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각형만 안 더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얘도 굳이 제가 식을 쓴다면 얘는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왜? 여전히 n-1일 때 함수값이 세로가 될 테니까 n분의 1에서 함수값, 두 번째는 n분의 2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될 테니 이건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요 사각형이 마지막 아니야? 이 사각형은 n분의 n-1일 때 함수값이 세로죠. 맞죠?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이번엔 마지막 항이 뭡니까 그럼? 사각형이 n-1개예요. 여기는 똑같아. 여기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또 이렇게 될 거고 맞음? 이거 어떻게 써? 6분의 이번엔 마지막 항이 n-1이니까 n, n-1, 2n-1 기억나? 여기 n자리에 n-1 집어넣으면 얘는 n-1이고 n이고 얘는 2n-1이잖아.
맞아? 근데 얘는 안으로 내접하게 제가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으니까 얘보다 넓이가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작아야 되지 않아요? 작아야 되잖아.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히 성립합니다. 자, 부등식이 나왔네. 왠지 무슨 정리 쓰고 싶니? 샌드위치. 한없이 잘게 쪼갰습니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잖아. n등분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굉장히 잘게 쪼갰다는 얘기예요. 그럼 리미트를 걸어주면 뭐가 추가되죠? 등호가 추가되지. 뭘 쓴 거야? 맞습니까? 얘는 애초에 n등분을 하든 말든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되겠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A의 극한값, 이거 극한값 뭐 나와? 아, SA가 이쪽 아니야? 죄송, 잘못 썼네. 뭐 상관이 없다만. 자, SB의 극한값 뭐 나오죠? n이 무한대로 가면 3분의 1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최고 차이 개수가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얘도 뭐가 나와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나오지. 그럼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얘도 뭐가 나와야 돼? 3분의 1이지. 이건 지금 근사값을 구한 게 아니라 이제 수학에서는 유한 확정값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내접하게 그리든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그리든 한없이 잘게 쪼개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양쪽에 극한값이 같게 나오지. 그럼 가운데도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아니, 물론 당신들 이렇게 구하겠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 이거 3분의 1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합니다. 구분구적법. 여러분들 458페이지, 459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인데 458이 아니라 죄송. 454, 455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이 중에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드렸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여기는 x제곱으로 나올 때도 있고 x세제곱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과정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 n등분 한 후에 x좌표를 다 써. 다 쓰고 그때 함수값을 써보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시고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넓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겠지. 결국은 위로 삐져나오게 그리든 안으로 내접하게 그리든 넓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라는 거 이제 받아들이자고. 받아들이자 얘들아. 점점 눈빛들이 촉촉해지는구만. 너무 귀찮겠지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건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알겠지만 나도 하기가 싫어. 나도 하기가 싫은데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457페이지 잠깐만 볼게. 여기는 개념 콕콕부터 봅시다.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일단 나옵니다. 개념 콕콕 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세제곱과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이 아니라 구분구적법을 이용하여 구하라고 나왔지. 정적분을 쓰시면 안 돼요. 정적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x 세제곱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방금의 과정을 조금 빨리 해볼게. 물론 훨씬 더 빨리 증가해야 됩니다. 2일 때는 8 지날 테니까. 맞죠? 그럼 기준축은 항상 x축이라고. 자, 머릿속에 순서가 직사각형 n개 넓이 합을 구할 거야. 그럼 가로 세로가 필요하잖아. 여기를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렇게 썰진 않겠지.
이렇게 써는 게 합리적이지. 일단 0부터 2까지를 n등분해야 돼요. 기준축을 n등분하는 게 출발입니다. 제가 n등분 했다라고 칠게. 이렇게. 나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n등분하면 이 하나의 간격은 얼마? 여긴 점점점이니까 빼고 n분의 2겠지? 그치? 여기가 졸지마 졸지마. 아이 저 정신병자. 사고나 나라. 자 이렇게 되고 여기 2는 n분의 2n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쓴 게 가로야. 그리고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내접하게 그리든 위로 삐져나오게 그리든 극한값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번 두 개를 그릴 여유가 없으니 이거 처음에는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 삐져나오게 그릴게. 왜 삐져나오게 그려요? 라고 하면 이게 깔끔하게 사각형이 n개가 나오니까. 대단한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하나, 둘, 셋, 넷 n개가 나오겠지. 맞아? 자, 그럼 n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할게. 자, 첫 번째, 가로는 다 똑같지? 가로는 다 n분의 2입니다. 그럼 세로를 뭘 곱할 거냐? n분의 2에서의 함수값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죠. n분의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거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4에서의 함수값이 요거고, 세 번째는 n분의 6에서의 함수값이 세로가 되겠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제 규칙적인 수의 나열의 합이잖아. 시그마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그마 n개입니다. n개고 지금 어디만 k를 이용했으면 될까요? 여기만 변하죠, 여기만. 2, 4, 6, 8 변하니까 뭐야? 2k 맞지? 자, 이 중에 시그마 안에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예요. 상수는 바깥으로 뺄게. 그럼 n의 세제곱이랑 2의 세제곱하면 8, 8이 16. 자, 시그마 k 세제곱이 뭐니? 죄송. 오, 태윤이 눈빛 보고 알았어. 너 왜 열심히 보는 거야? 4제곱. 4제곱이죠? 정신 차려 얘들아. 즐거운 새해 맞이 구분 구적법이란다. 자, 시그마 k 세제곱이면 공식이 뭐지? 2분의 n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2분의 nn 플러스 1을 이미 지금 정신 차리신 분은 머릿속으로 암산 끝났을 거야. 2분의 n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직사각형 n개 넓이의 합이야. 근데 굉장히 잘게 쪼개고 더했습니다를 리미트 뭐만 걸면 된다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고. 이 상태에서 그럼 제가 관계식은 작성하지 않고 n을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니? 4 나오지 않아요? 극한값? 4죠. 4차항의 개수만 읽으면 되잖아. 자, 4가 실제 우리가 배운 정적분으로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정적분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4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수학 2를 배울 때는 이걸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전혀 복기해보지 않고 그냥 구하면 넓이가 나온다더라 라고 받아들인 거고 그 원형이 되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구했어요. 오케이? 근데 원래 이렇게 구했는데 다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쁜 예시 x제곱, x세제곱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3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00이면 어렵겠지? 여러분들이 뭐 챗 GPT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여라라고 하면 보통 여기는 단항식이 나옵니다.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단항식일 때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여긴 제가 설명만 먼저 드릴게. 458페이지. 잘 봐. 아니, 나는 왜 빔도 안 켜고 이걸 넘기고 있니? 파블로프의 강아지네. 뭐 조건반 사라고 있네.
또 이번 구정은 우리 세뱃돈이 얼마가 나갈까요? 우리 조카들이 먼저 아이를 낳아서 제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참 극혐스럽다. 아직 영포티인데 할아버지라니. 제 큰 누나랑 나이 차이가 15살이라 제가 거의 큰 조카를 키웠어요. 지금 큰 조카가 34인가? 그 정도지. 내가 할아버지라니. 할아버지가 구정 전날 이렇게 적분을 하고 있는데 니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자, 458페이지를 보시오. 이제는 우리 수학에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 넓이 합으로 구하자.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확장을 해볼게. 일반화 해야겠지. 일반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함수. 임의의 함수인데 우리가 약간은 이쁘게 그려야겠죠. 그냥 저는 이렇게 이쁘게 그릴게. 어떤 적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방금은 제가 예시의 편의성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적분구간은 0부터 1, 0부터 2까지를 보여드렸지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지. x는 a, x는 a, x는 b. 자, 나는 이거 구하고 싶어 지금. 요 넓이. 요 넓이를 잘게 쪼갠 직사각형 넓이 합의 극한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 그럼 기준축을 n등분하는 게 1순위라고 했죠. 모든 구분구조법의 기본은 기준축 n등분입니다. 근데 아까는 0부터 1이었는데 이번에는 적분구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얼마니? b-a지? 그지? 얘를 n등분을 할 거야. n등분을 했다라고 치고 하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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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그럼 이 간격은 다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린다. 하나의 간격이 얼마지? n분의 b-a지. n분의 b-a예요. 자, 제가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 사각형을 그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제가 이렇게 그렸어. 사각형 몇 개 그린 거야? n등분하고 n개 그린 거지. 왼쪽부터 다 꽉 채워서 그렸잖아. 자, 중요한 포인트. 가로가 n분의 b-a죠. b-a가 요만큼의 길인데 n등분했어. n등분했으니까 잘 봐. 그러면 x 좌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등분한 겁니까? 3등분한 거지. 근데 기준이 되는 x좌표 입장에서는 x좌표가 몇 개가 나오겠지 그럼? 4개 나옵니다. n등분하면 x좌표가 n 플러스 1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처음 스타트하는 여기를 제가 x0라고 하고 얘를 x1, x2, x3 하면 얘가 n번째 x좌표가 되겠지? 맞아. 3등분하면 왼쪽 끝부터 표현하면 점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여기를 1로 잡으면 여기가 삐꾸같이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여기는 0으로 잡고 1, 2, 3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돼요. 자, 그럼 세로의 길이가 뭘까라고 하면 직사각형 넓이를 표현하려면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세로의 길이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fx1이지. 쓰자. 또 말로 했다 못 알아들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fx2죠. 맞습니까?
x좌표가 x2일 때 함수값이 세로의 길이니까 계속 이런 규칙일 거야. 마지막 요 사각형은 fxn이에요. 그죠? 그러면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fxk가 되겠지?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 자, 한번 물어볼게. 그럼 x1, x2, x3 이렇게 나가는 얘는 무슨 수열일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간격이 n분의 b-a로 똑같죠? 잘 보시면 x1은 a에서 n분의 b-a만큼 진행한 거고 x2는 a를 기준으로 보면 n분의 b-a가 2번만큼 진행한 거지? 맞지?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서 딱 b가 나와야죠, 지금. 맞아? 자, 그럼 결국 이 식에서 xk는 a 플러스 n분의 b-ak입니다. 이게 k번째 항이죠. 맞음? 정신 차려야 돼, 얘들아. 지금 막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아. 넓이는 이제 n개의 넓이를 제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가로는 항상 똑같습니다. 가로는 항상 똑같은데 제가 뒤쪽에 쓸게 그럼. 세로는 이거죠. 맞음? 이게 직사각형 n개 넓이의 합이고 n개 넓이의 합이고 실제 넓이는 n을 어디로 보내라고? 무한대. 이렇게. 자, 여기까지 돼.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논리의 점프가 있어요. 논리의 점프라기보다는 이응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오.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n분의 b-a는 결국은 x좌표의 이 간격을 말하는 건데 x값 변화량이지 이게. x값 변화량이니까 델타 x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정적분을 정의를 내릴 겁니다. 잘 보시오. 외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고급 수학에서. 한없이 잘게 쪼개고 더했습니다. 애초에 시그마가 sum, S의 그리스어 대문자라고 했지. 얘를 합쳐서 우리 수학자 똑똑하신 형님들이 인티그럴이라고 쓰기로 해요. 그래서 적분은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외워.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럴이야.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럴이고 아니 여기 있는 xk는 뭐예요? xk는 이 움직이는 점의 x좌표잖아. 맞지? 움직이는 점의 x좌표인데 한없이 잘게 쪼개면 이 x좌표가 x1, x2, x3, x4, x5, x6, x7, x8 여기 다다다다다 계속 찍히겠지 연속적으로.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 없으나 원래 시그마라는 기호는 이산적인 기호입니다. 이산가족 활태처럼 k가 1일 때 2일 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인티그럴이라는 기호는 연속적인 기호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건 여기서는 xk인데 인티그럴 안에서는 xk를 그냥 뭐라고 쓴다? x 쓰제. 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쓰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는 할 만할 것 같아. 델타 x는 뭐가 될까? 굉장히 잘게 쪼개면 x값 변화량이 미분에서도 델타 x는 뭐가 되지? dx라고 쓰지 않니?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dy dx 되잖아. 외워. 근데 여기 식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적분 구간을 알 수 없죠. 이 식에서는. 맞습니까?
그럼 적분 구간을 외우려면 내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건 이 식에 써드릴게. 이거는 가로로 쭉 나와야 돼. 델타 x는 n분의 b-a. 나는 오늘 이것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해. xk는 a 플러스 n분의 b-ak. 자, 외웁시다. 델타 x는 n분의 b-a. 오케이? 이 양식은 미분계수랑 똑같아. 이 양식을 맞춰줘야만 걔가 델타 x고 인티그럴로 표현했을 때 dx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xk는 a 플러스 n분의 b-ak입니다. 오케이? 책으로 보면 459페이지에 센터에 박스 쳐진 내용 있죠.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나는 이 화살표 정도까지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리미트 시그마를 내가 아니라 수학자 형님들이 인티그럴, 이제 연속적이고 얘는 x좌표를 적분 구간에서 따다다다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xk가 아니라 더 이상 그냥 x. 원래 델타 x였으나 굉장히 잘게 쪼갰으니까 dx. 그리고 여기서 적분 구간은 알 수 없으나 이제 아는 법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래도 멍하죠. 그래도 멍합니다. 멍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오. 참 이게 저도 짜증은 나는데 일단은 얘를 먼저 외우셔야 돼. 델타 x는 n분의 b-a, xk는 a 플러스 n분의 b-ak, a는 적분의 시작 구간, b는 끝 구간입니다. 이제 적분 구간을 실제 어떻게 구하는지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완전히 100%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죠? 100% 와닿을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와닿니? 조금 받아들이실 분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바꿀 줄만 알면 돼.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 여기는 필수 예제부터 바로 하면 답이 없을 거고 예시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랜덤으로 한번 쓸게. 자, 이런 어떤 수열의 합의 극한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수열의 합의 극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를 xk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잘 보시오. 나는 이 전체를 xk라고 할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럼 여기서 a랑 b가 얼마일까? xk는 a 플러스 n분의 b-ak라고 했어. 지금 a 자리에 뭐가 있지? 1이 있죠. 그럼 b-ak가 여기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네. 1이 있으려면 b는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xk고 그럼 여기서 델타 x는 n분의 b-a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n분의 1이죠. 아 죄송 이거 뒤에 거 잘못 썼어. 아이 여기 k가 왜 들어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미분계수랑 똑같아. 형태를 맞춰줘야 돼. 이게 델타 x 맞아 지금? n분의 1이 델타 x라며. n분의 3이면 3은 이렇게 빼서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얘가 델타 x 맞아? 맞아. 보여드리는 거야 한번. 이제 정적분으로 변신. 3은 곱해지내고 자 리미트 시그마를 이제 뭐라고 쓰자고? 인티그럴. 그치? xk는 이제 뭐라고 쓰자고? 그냥 x. 연속적인 기호에서는 그럼 x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델타 x는 뭘로 변신? dx. 그치? 그런데 a, b는 이 식에선 보이지 않지만 제가 구했지. 오케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 4제곱이 온다라고 하면 얘만 4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시그마 k 세제곱까지 배우지 않았어?
근데 4제곱, 5제곱 이런 애들은 정적분으로 응용해서 풀 거다라는 거고 극한값을 구할 때 K 세제곱까지만 우리는 배울 거다라는 거고 일단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붙여서 이어서 하겠습니다.